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카카오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꾸 너 코인 이야기 말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잘못 놓쳤다가는 여러분들 돈 자체가 다 묶일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 업데이트 안내라고 저한테 메일이 온 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카카오톡 PC카톡 설치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요즘 사기를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100%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피싱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도 한번 넘어갈 뻔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주요 기능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일부 데이터 누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다운을 좀 받아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카카오 업데이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다운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보안 툴에 잡혀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사람들 카카오톡 처음 깔 때 바이러스 감지되는 문구 안 나오죠. 카카오 실제로 내려받게 할 때.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해서 한번 자료를 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인터넷 보호 나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안공지 사항으로 10월 17일, 오늘이죠.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안 공고 사항으로 첨부 파일 열람 금지하고 다운로드 자제했으면 좋겠고 정상 사이트 여부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걸 하지 않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최대한 피해를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피해적인 측면이 일단 여러 가지 로그인을 유도를 해서 관련된 개인정보를 싹 빼간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업비트 연동이든 뭐 여러 가지 계좌 연동이든 이런 부분도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겠고요. 또 카카오는 어떻게 됐던 간에 또 미움털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원인 동기가 카카오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사태가 이쪽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는 113.3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매번 내용이 같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금 가격 추이도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온스당 164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유가는 배럴당 85.6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전망치가 어둡다라는 판단에 따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은 유가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뭐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닷컴 버블 당시 기존금리와 나스닥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좀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좀 설득력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정보를 듣는다라고 해도 나한테 신뢰도를 줄 수 있을 만한 요건과 나한테 설득 조건이 부합한 전문가들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신뢰도가 조금씩 쌓일 거잖아요. 100이면 100개 다 들어서 나한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영상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그 대신 나한테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지, 나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준비를 해서 똑같이 먹여주는 사람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정보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엑기스로 딱 짜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저의 생각은 이러하니까 코인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실패율이 좀 낮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금리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의 나스닥 형태인데요. 나스닥은 요새 이제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동결할 때 어땠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내년의 트렌드에 동결할 때 어떤 스탠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금리 인하를 할 때 과연 좋았었냐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동결할 때 분위기가 V자가 나왔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동결이 우리한테 주는 시너지는, 이제 막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호재로 인해서 반등 조건이 어떻게 보면 짧게 나와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개월 안에는 내년 중에 한 번은 나올 것으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 인하가 나오면 오히려 불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는 측면도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왜 같이 내려가냐? 그러면 코인도 내려갈 확률이 꽤 높겠죠. 근데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내려가냐면,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분기가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 초기 2, 3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쉬어가는 있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내년에 올라가는 패턴에서 동결이 나오면 그때 바짝 먹고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 놓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 또는 손실률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손실 좀 회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되겠죠. 당연히 현금의 여유율이 높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나는 이 지금 코인 갖고 있는 게 별로 타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내려가는 시점 때부터는 동일시하게 그때부터 희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때 당시 코인의 분위기는 꼭 나스닥이 이렇게 갔다라고 해서 코인도 따라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나스닥과 코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인하할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한 3분기 중에 아마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블랙록 CIO께서 내 커리어 중에 미친 날 중에 하나이다. 지금 보게 되면 뭐 40년 만에 처음 겪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40년 동안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이미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련과 고통을 잘 견뎌냈던 사람이 지난 40년 대비 주었던 고통 지수 대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멘탈과 강력한 무언가를 얻어갔었을 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상의 발작이 나올 것이고, 파생 상품 거래 부분도 분명히 유동성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호가 부분이 매우 비게 되니까 언제든지 한번 떨어지게 하면 갭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1, 2%의 채권 물량이 없으니까 3% 물량부터 아니면 5% 물량 때부터 거래를 손실 규모를 감내하고 던져야지만 그게 소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갭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실정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가 요즘 주요 은행 유동성이 좀 문제일 것 같다,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점은 이제 거의 아무리 많이 올린다라고 해도 진짜 마의 곡선 6% 정도를 뚫기는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5%도 뚫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일시적으로 5%를 많이 찍는다라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 쌓아둔 초과 저축 부분도 매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빨리 꺾여내야 비로소 이걸 멈추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3년도 거의 하반기가 되어야지만 꺾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저축이 2.5조 달러 그리고 지금은 37% 소진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 있었을 때도 제가 해당 기사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로 수익 많이 냈던 사람들이 특정 자기에 있는 아내한테 명품백을 사주던지 차를 바꾸던지 그랬다. 왜 못 바꾸게 하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들끼리에도 설득이 가능한 팩트를 던졌죠. 야, 집값이 5억이나 더 올랐는데 내가 이 명품백 사는 게 뭐 아깝다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 돈 많이 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 그게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니까 이때까지 구매력에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명품 부분은 끝도 없이 간다. 그래서 지금도 코인도 여전히 네임밸류가 있는 코인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부분의 비중을 챙겨 먹는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 나왔던 이유는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지탱이 안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팩트는 하나가 더 있어요. 말 그대로 불씨를 끄며 불을 붙일 때 엄청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동향에서 9월 정기예금 추이도 원래 5조 4조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 32조 원이나 땡겼다라고 하죠. 왜냐 이게 개인은 빌리진 않겠지만 기업 대출은 돈이 진짜 급급하니까 8%, 9%, 10%가에도 빌려갈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번에 좀 엄청나게 본인의 채권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이때다 하고 많이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들한테도 아쉽지 않게 야, 더 줄 테니까 이자 예금 더 줄 테니까 더 파격적으로 줄게 빨리 예금해줘 이렇게 하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5% 해봐야 은행들이 아쉬울 게 없어요. 어차피 기업들한테 10% 이상 뜯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자극적인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물이 빠지면 누가 갉아먹고 수용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다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고 합니다. 하락장에 가야 진정한 실력이 통찰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분위기상은 다들 이때 뭐 파이어족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돈을 벌었으니까 일을 그만두셨던 분들이나 내가 한동안 1년 동안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올라가는 장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1년 동안 한창 좋을 때는 1년 장이 다 좋을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사이클이 이러합니다. 2017년도 때도 한없이 올라가기만 했고 1년 추이로 보면 누구나 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1년은 어땠습니까? 대응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죠. 누군가한테는 365일이 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365일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할 때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 분들이 대부분 10년, 20년 차가 넘어가면 제가 좀 존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년 이하는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뭐 물가 부분만 해도 40년 만에 처음 오는 부분인데 그게 단기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이 차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번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더라. 그래서 여전히 항상 겸손해야 된다. 투자에 있었을 때. 라는 걸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개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게으른지 알면
이 기사의 개미는 그나마 나오는 개미는 그나마 양만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게 꼭 정답일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반은 솔직히 말해서 반 이상은 게을렀습니다. 그건 맞아요. 게을렀어요. 근데 천재가 아니고서야 게으르면서 똑똑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기본 패시브로 노력값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될까 말까 하는 수준에서 들어간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짜장면집을 A, B, C가 다 차려도 똑같은 레시피라고 해도 누군가는 100만원, 누군가는 만원, 누군가는 1000원. 그러니까 단타를 쳐도 누군가는 100만원어치 스킬이 있고 누군가는 만원짜리. 근데 대다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바라보는 관점은 뭐 이렇잖아요. 이게 다 트레이더는 다 문제고 다 사기다. 안 해봤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타법이 꼭 맞다 이렇게 정형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게 맞췄을 때 이게 1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10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패턴은 나와에 있는 재능과 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도 1년 정도는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자만심을 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코스피, 박스피 기간 가면 어떻게 됐죠? 거의 4년, 5년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딩 구간대에서 가장 이득이 좋겠죠. 근데 대응 불가능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거의 다 한번 부러지기 시작을 하면 전 재산의 반 이상이 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코인 트레이더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 수를 보게 되면 약간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보는 건 전 인정을 하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추구를 가득 차고 하는 건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NFT 오프닝 인마 블록체인 지갑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카카오뱅크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카카오의 문제점, SK의 CNC에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가 과거의 이미지를 본인들이 추락시켰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신저는 쓰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서비스는 거의 안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오히려 코인 시장의 뱅크런보다 카카오 뱅크런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인도 입금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불만에 있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 역사상 다른 기간보다 22년도 6월에 실현된 손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영한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닥을 지금 맞출 필요성에 따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항상 이야기를 했죠. 부자와 개미는 한 끗 차이입니다. 확실한 구간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부자는 확실한 구간에 베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아지는 게 개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구간대는 그냥 손실라도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그것도 소득 구간별로 또 나타내져 있는 리서치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15만 달러 고소득자는 아예 그냥 코인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회복을 해줄 때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겠지만 5만 달러 정도는 매번 같이 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재단에서 상하이 업그레이드 산둥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클라이언트 시험을 하기 위해서 EIP 4895를 도입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젊은 부유층 30% 암호화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를 한다고 하는데 사이클 대비 가장 빠른 부를 추적을 했고 내 지인, 내 친구 이렇게 성공했던 과도를 또 보기도 했었고 내가 자주 보는 채널 이런 쪽에서도 부자 많이 됐던 게 내 귀에 자꾸 꽂히고 내 눈에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주식 대비보다는
회전율이 좀 덜하고 올라가는 폭이 좀 적다 보니 그랬던 것 같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 좀 내용은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주의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지금의 이슈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에 따른 이런 기본 패시브 부분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